자,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요. 지금 날씨가 마치 8월 초로 다시 돌아간 듯합니다. 지금 뭐 폭염 속에 열대야까지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날씨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 우선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열대야입니다. 지금 서울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현상인데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인데 5위 보면 2005년이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마지막 날. 그리고 4위, 3위까지 보면은 9월 초예요. 2위는 1935년, 뭐 한참 전이군요. 9월 8일이고요. 그리고 1위는 올해 9월 9일 어젯밤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역시 열대야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대 서울 기준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덥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신데요. 이 유례 없는 9월 폭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보니까 34도 뭐 이렇고요. 내일은 뭐 35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은 폭염 경보가 났어요. 9월 들어서는 뭐 역대 처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또다시 더운 겁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더운 공기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 모두 다 더운 공기가 이렇게 동서로 길게 더운 공기가 휩싸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더운 공기가 휩싸여져 있는 상황이고 고기압의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계속 남동풍의 뜨거운 공기를 계속 불어넣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유일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강원도 동해안 지역 쪽이에요. 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동풍은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차고 좀 습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게 되면은 서쪽 지역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팬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중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더위가 피크인 상태가 되는데 내일까지도 더운 날씨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는 물론 10월까지도 나타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간헐적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이 오후 4시에 서울을 비롯해서 서쪽 많은 지역이 폭염경보로 다시 강화됐거든요. 이렇게 서울의 폭염경보가 9월에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주 날씨요. 낮에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뭐 기온도 만만치 않게 높지만 그래도 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늘만 가면 굉장히 시원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는요. 그늘에 가도 덥습니다. 습도가 말도 못하거든요. 특히 밤에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어제도 열대야고 오늘도 열대야라면서 이거 열대야까지 나타났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물론 뭐 이제 8월 달에 나타났던 열대야하고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이유는 낮 동안에 너무나도 더운 열기가 들어와 있으면은 밤 동안에 식지 않기 때문에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높은데 습도는 온실 효과를 합니다.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 그래서 이 낮 동안에 열기를 식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더해졌지만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지난 밤과는 다르게 습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남동풍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는 한 70~80%까지 습도가 하루 만에 높게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조금 나타난 것은 여기에다가 밤 동안에 가득 메운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밤이 되면은 지구 자체가 대기 중으로 열을 받은 열을 좀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밤 동안에 구름이 덮고 있어 보니까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더해지는 건데 특히 이제 해안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당연히 열대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오늘 밤에도 좀 흐린 가운데 습도까지 좀 올라갔다가 낮더위까지 높아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륙 지역으로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습도가 아니면 9월 날씨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덥구나. 근데 습기까지 오니까 마치 이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한 달 전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기상 상황과 지금 기상 상황은 비슷한 겁니까? 약간 다른 현상인데 더 더운 겁니까? 좀 뭐 그때의 열기의 기운이 사실 더 강력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의 열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약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9월을 이제 8월 달과 비교하기보다는 9월 이맘때에 나타날
법한 그런 이제 기압 배치에 비해서는 좀 예년, 더운 공기가 예년 현상. 예년이라고 예.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까지 이렇게 폭염 경보가 많은 지역에서 내려지는 이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덥기는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공기가 밤 동안에 이제 밤 동안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남하를 하면서 예.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는 보통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오. 찬 공기와 더운 공기와 이 불안정으로 생기는 비로 인해서 이제 가을이 예.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동서로 넓은 구역에 더운 공기가 위치하다 보니까 예. 북쪽에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태풍의 북상까지도 막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더운 열기가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더위 이게 언제쯤 사라지나요? 내일은 일단은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수 더 있다? 더운 지역들도 분명히 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오늘과 준하는 그런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데 다만 지금 이제 변수가 태풍입니다. 예, 지난주는 태풍 얘기 13호 태풍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태풍 얘기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거의 뭐 약에 준하는 태풍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그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 향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에 이 다량의 수증기를 퍼부으게 되면은 이 내일부터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예. 폭염이 어느 정도는 좀 식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 예보가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폭염 여전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좀 이번 주 연휴 전에 좀 날씨가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요일 후반부터 목요일 동안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좀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는 굉장히 불안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비를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지역의 폭염 경보는 좀 완화되거나 주의보는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맘때에 준하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그래도 추석 연휴 시작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길어요, 이번 연휴가. 연휴 기간 동안도 매우 덥다, 각오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매우 덥다 각오까지는 좀 아니어도 될 것 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덥다 각오해야 되는 정도는 한 내일 정도, 예. 내륙 지역까지는 내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비가 오락가락, 뭐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가 오는데 불편하면서 좀 꿉꿉하면서도 좀 더운 듯한 날씨가 나타날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이 더위가 완전히 누그러들지 아니면은 더 좀 남아 있을지는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아직까지는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습니다만 27호와 28호 그러니까 올해 27번째, 28번째 발생한 태풍의 직전 단계인 열대저압의 예. 양상이 조금 다음 주 초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날씨를 좀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트남 뭐 그렇고 중국은 얼마 전에 그러고 지금 베트남 태풍 피해가 뭐 말도 못하다고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뭐 피해가 좀 이 영상이나 사진 들어오고 보면 대단해요. 지금 저렇게 뭐 지붕이 거의 뜯겨져 나가는 정도의 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일단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가을이면 꽤 태풍이 오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 이제 10호태, 11호 태풍 이제 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육지에 상륙을 했는데도 얘는 왜 약해지질 않았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상륙하고 나서 다시 바다를 만나고 상륙하고 바다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바다 온도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태풍의 연료가 되는 것은 바다에서 공급되는 열기와 수증기인데 예. 보통은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그 열대해상 부근에 굉장히 고온의 그 해수역을 만나게 되는데 예.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쪽 먼 바다도 지금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해양 온난화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지만 이 예. 바다는 여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대륙과는 다르게 바다는 한 템포가 계절이 느리게 오는데요. 예. 바다가 한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점인 예. 거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4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진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간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덥고 습한 공기가 지금은 일본 쪽으로 물러나갔는데 예. 이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자칫하면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우리나라 쪽으로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오. 이 태풍이 물론 야기 정도만큼 강하게 발달할 것 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태풍의 길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베트남은 태풍을 맞이했거든요. 지금 뭐 육지의 피해가 다리도 엄청납니다, 끊기, 지금요. 철도도 끊기고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사상자가 예. 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은 약하다, 중간급이다라기보다는 태풍은 태풍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변수가 다음 주 연휴가 진행되는 이제 시기에 좀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기상 정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얘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 여름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덥다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비하면 올해 겪은 여름은 굉장히 시원한 축에 속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계절에 대한 기후 분석을 하고 예. 있는데 특히 WMO 혹은 UN에서 기후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구가 기온이 상승을 하는지를 관측하고 있는데 예. 매월 역대 최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감각적으로도 이제 무감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예. 이제는 그 기온이 내림세를 달아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가파른 상승선을 완전한 상승폭으로 갈 것이냐, 예. 완화해서 상승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뭐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웬만한 열대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더 덥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더위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